창밖을 가만히 응시하는 고양이를 보면서 쟤 정말 행복할까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네 벽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대신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을 꿈꾸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단독주택에 사는 당신의 고양이는 당신조차 모르는 치명적인 위험에 매일 노출되어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정면으로 비교해 볼 겁니다. 안락하고 안전한 아파트, 그리고 모험으로 가득 찬 단독주택이죠. 고양이가 어디에서 사는 것이 과연 더 좋을지 오늘 확실하게 결론을 내려보려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장담하건대 몇몇 결론은 여러분을 정말로 놀라게 할 거예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여러분의 집과 반려동물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테니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던질 핵심 질문은 이겁니다. 만약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을 모른다면 아파트든 주택이든 모두 고양이에게는 그저 덫일 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시작해 볼까요? 이 논쟁의 본질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수천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고양이는 본질적으로 수백만 년의 진화를 통해 완벽해진 이상적인 포식자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안락한 동굴에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역을 순찰하고 사냥하며 생존했죠. 고양이의 길들이기는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 상당히 최근의 일입니다. 노동의 동반자가 된 개와 달리 고양이는 헛간의 설치류에 이끌려 스스로 우리에게 왔습니다. 인간과 상호 이익이 되는 계약을 맺었지만 고양이는 결코 자신의 독립성을 완전히 잃지 않았죠. 야생의 사냥꾼과 길들여진 반려동물 사이에 이러한 내재된 갈등이 오늘날 우리의 딜레마의 근본 원인입니다. 아파트는 안전을 제공하지만 본능적인 욕구를 충족시킬 기회를 박탈합니다. 반면 주택은 자유를 주지만 치명적인 위험을 안겨주죠. 그리고 보호자로서 우리의 임무는 자연과 문명의 이 오래된 대립 속에서 균형을 찾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단독주택의 가장 확실한 장점인 자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머릿속에는 한 폭의 그림처럼 이상적인 모습이 그려집니다. 고양이가 푸른 잔디밭을 우아하게 거닐고 따사로운 햇볕 아래 몸을 녹이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나비를 쫓는 모습 말이죠. 자연적인 본능을 마음껏 발휘하고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시며 행복해하는 모습. 이런 그림은 문화적으로도 적극적으로 지지받고 있으며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집니다. 고양이는 넓은 공간이 필요한 동물이니까요. 실제로 단독주택에서는 고양이가 수많은 냄새, 소리, 촉감으로 가득한 거대한 세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처 대신 진짜 나무에 발톱을 갈 수도 있고요. 레이저 포인터 대신 실제 쥐를 사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고양이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필요한 신체적, 정신적 자극을 제공하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단독주택을 선택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아름다운 그림은 동전의 한 면에 불과합니다. 그 이면에는 매우 어둡고 위험한 뒷면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이상적인 모습 뒤에 숨겨진 냉혹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겉으로 보기에 안전해 보이는 울타리 아니라 할지라도 고양이의 자유로운 외출은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러시안 룰렛과 다름없습니다. 첫 번째 적은 바로 자동차입니다. 아무리 조용한 시골길이라 해도 차는 수시로 지나다닐 수 있으며 고양이의 빠른 반사신경도 빠르게 달려오는 차량을 항상 피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적은 다른 동물들입니다. 이웃집 개, 길고양이, 심지어 여우 같은 야생동물까지 모두 고양이에게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고양이들 간의 싸움은 단순한 핥기는 상처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는 고양이 면역결핍 바이러스나 백혈병 같은 치명적이고 치료 불가능한 질병에 감염될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여기에 벼룩 진드기, 각종 기생충 등 수많은 외부 기생충 감염의 위험도 추가됩니다. 그리고 물론 사람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동물을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의 고양이는 누군가에 의해 독살되거나 상해를 입거나 길고양이로 오인되어 다른 사람에게 데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유롭게 외출하는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실내에서만 생활하는 고양이에 비해 몇 배나 짧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는 마치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느껴집니다. 이곳에서는 당신이 곧 신이자 왕입니다. 환경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죠. 자동차, 사나운 개, 그리고 유해한 음식 걱정은 없습니다. 반려동물이 싸움에 휘말리거나 온갖 위험한 질병을 집으로 가져올 일은 100%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얻어먹는 먹이나 신선도가 의심스러운 쥐 같은 것을 잡아먹는 대신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며 식단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중독이나 비만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파트에서는 고양이의 건강 상태를 훨씬 더 쉽게 파악할 수 있죠. 행동, 식욕, 활동량에 조금이라도 변화가 생기면 즉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만약 고양이가 자유롭게 돌아다닌다면 며칠 동안 몸이 안 좋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는 곧 예측 가능성과 안전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반려동물이 최대한 오랫동안 당신 곁에 있을 것이라는 보장이죠. 하지만 과연 이 요새가 정말로 안전하기만 한 것일까요? 집이 완벽하게 안전하다는 생각은 때때로 큰 오산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집 안에도 숨겨진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고 비극적인 것은 바로 열려있는 창문과 발코니입니다. 특히 모기장이 설치된 곳이 더 위험하죠. 고양이들은 창턱에 앉아있는 것을 정말 좋아하는데 이때 모기망은 고양이들에게 마치 튼튼한 지지대처럼 느껴져 착각을 불러일으킵니다. 매년 수만 마리의 고양이들이 창문에서 추락하여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습니다. 두 번째 위험은 바로 생활용 화학 제품입니다. 무심코 방치한 바닥 청소 세제나 흩뿌려진 가루는 고양이에게 심각한 중독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협은 바로 실내 식물입니다. 백합, 디펜바키아, 아젤리아 등 인기 있는 실내 식물 중 상당수가 고양이에게는 치명적인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 한 입만 먹어도 신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선, 삼킬 수 있는 작은 물건들, 그리고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인 반짝이도 잊지 말아야 할 위험 요소입니다. 결론적으로 집은 주인이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안전한 공간으로 만들 때 비로소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주택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위험 요소를 배제한다면 단독주택은 고양이에게 그야말로 완벽한 헬스장입니다. 고양이는 굳이 놀거리를 찾아낼 필요가 없습니다. 움직임 그 자체가 삶이기 때문이죠. 영역을 순찰하고 나무를 타고 오르며 장애물을 뛰어넘고 사냥을 합니다. 이러한 끊임없는 활동은 근육 긴장도를 유지시켜주고 비만과 그로 인한 당뇨, 관절 문제 같은 질병 발생을 막아줍니다. 이는 아파트 고양이들의 만병의 근원인 운동 부족을 자연스럽게 예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풀, 흙, 나무 껍질 등 다양한 지형은 발과 발톱 건강에도 이롭습니다. 자연스러운 발톱 관리이자 마사지 효과를 주죠. 주택 환경에서 고양이는 본래의 천성에 맞는 모든 종류의 신체 활동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뿐 아니라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신체 활동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쌓인 에너지를 발산하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아파트는 과연 이러한 환경에 무엇을 비할 수 있을까요? 집고양이가 겪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심심함과 운동 부족입니다. 고양이가 심심할 때 하루 종일 잠만 자거나 할 일 없이 계속 무언가를 먹게 됩니다. 이는 곧 비만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죠. 고양이 비만은 단순히 미관상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심장, 관절, 그리고 내장 기관에 막대한 부담을 줍니다. 이는 당뇨병, 요롱혈석 등의 질병을 유발하고 심지어 고양이의 수명까지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운동 부족과 새로운 자극이 없는 환경은 고양이의 행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구를 긁거나 망가뜨리고 보호자에게 공격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심지어 화장실이 아닌 다른 곳에 배변을 할 수도 있죠. 이런 행동들은 고양이가 심술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신호예요. 심심해서 에너지를 발산할 곳을 찾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책임은 오롯이 보호자의 몫입니다. 집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는 자신의 여가 활동과 생활 전반에 걸쳐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실내 고양이들은 지루함과 비만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반려동물 산업과 약간의 상상력만 있다면 아무리 작은 원룸이라도 고양이들의 천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바로 수직 공간입니다. 고양이들은 3차원적으로 생각합니다. 바닥 면적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더 중요하죠. 다리로 연결된 벽 선반, 높은 다단 캣타워, 창문이나 벽에 설치하는 해먹 등은 고양이의 활동 영역을 넓혀주고 충분히 움직일 기회를 제공합니다. 정신적인 자극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인터랙티브 장난감, 먹이를 직접 찾아내도록 하는 퍼즐 급식기는 고양이가 사냥하는 것을 모방하여 사고력을 키워줍니다. 심지어 구멍을 뚫은 평범한 종이 상자도 훌륭한 놀이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규칙은 환경이 고정적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려동물의 흥미를 꾸준히 유지하기 위해 장난감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새로운 요소를 추가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주택에서 키우는 고양이가 자동차나 사나운개를 피할 수 있다고 해도 또 다른 거대한 위험 요소, 바로 건강 문제가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고양이는 수많은 병원균과 접촉합니다. 칼리시 바이러스나 비기관지염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은 다른 고양이로부터 비말 감염으로 전파됩니다. 링웜, 귀진드기, 벼룩, 기생충은 자유롭게 밖에 나가는 고양이에게 거의 확실하게 발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물 중 일부는 사람에게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싸움에서 입은 부상은 단순한 상처뿐만 아니라 농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수술적 치료를 필요로 합니다. 길거리에서 쥐를 잡아먹거나 버려진 음식을 먹고 발생하는 중독 또한 흔한 일입니다. 결국 개인주택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주인은 훨씬 더 빈번하고 때로는 매우 심각한 수익과 진료 비용에 대비해야 합니다. 장난감에 대한 지출을 아끼는 것이 병원에서 엄청난 진료비 청구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양이의 정신 건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아파트 생활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바로 감각 박탈입니다. 매일 똑같은 벽만 보고 똑같은 냄새만 맡는다고 상상해 보세요. 고양이의 아파트 세상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창밖 세상을 볼 수는 있지만 직접 냄새 맡고 만져보고 탐색할 수는 없죠. 소리도 냄새도 없는 흥미로운 영화를 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상황은 무기력증은 물론이고 심지어 우울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활력을 잃고 무기력해지며 놀이에 대한 흥미도 잃게 되죠. 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충분한 자극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안전하지만 어딘가 삭막하고 지루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타고난 탐색 본능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젊고 활동적인 고양이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집 안 환경을 지속적으로 풍요롭게 만들고 외부의 새로운 냄새나 촉감, 새로운 경험 등을 집으로 들여와야 합니다. 단독주택에서 고양이를 키우면 감각 박탈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세상은 온갖 냄새, 소리, 흥미로운 일들로 가득하니까요. 하지만 오히려 그 반대, 즉 감각 과부하와 만성 스트레스라는 극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양이에게 자신의 영토는 그야말로 전부입니다. 그리고 그 영토에서 고양이는 항상 경계 태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낯선 고양이나 개, 심지어 지나가는 사람들도 모두 잠재적인 영역 침범자들로 인식됩니다. 고양이는 자신의 지위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영역을 순찰하고 영역 표시를 남기고 심지어 갈등이나 싸움에 휘말리기도 합니다. 이것은 매일 엄청난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면역 체계를 약화시켜 고양이를 질병에 취약하게 만들고 심하면 신경성 방광염, 즉 스트레스로 인한 방광염증인 특발성 방광염과 같은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겉보기에는 자유로워 보이는 삶이 사실은 동물의 신경계를 지치게 하는 끊임없는 긴장 상태의 영역 경계 업무인 셈입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이번에는 우리 고양이가 지루함과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자극을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결책은 의외로 다양합니다. 창밖에 새 모이통을 걸어 고양이 TV를 만들어주는 건 어떨까요? 하늘을 나는 새들을 관찰하는 건 본능적인 사냥꾼인 고양이에게 최고의 오락이 될 거예요. 고양이 페로몬이나 캣닙 스프레이를 활용해 후각적인 자극을 더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밖에서 떨어진 나무십, 작은 나뭇가지, 솔방울 등을 가져와 보세요. 고양이가 안전하게 새로운 냄새를 탐색하며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은 바로 놀이입니다. 그냥 끈달린 장난감을 흔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추적, 추격, 그리고 마지막으로 먹이를 잡는 사냥 과정을 재현해 주세요. 하루 2번, 11~15분 정도만 이렇게 몰입해서 놀아주면 고양이의 사냥 본능을 완전히 충족시켜주고 지루함까지 해소해 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주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풍부한 상상력입니다. 자주 간과하기 쉬운 또 하나의 중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의 유대감입니다. 주택에서는 고양이가 탐험할 드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어서 사람은 종종 고양이에게 부차적인 존재가 됩니다. 고양이는 집에 밥 먹고 잠자러만 들어오고 대부분의 시간은 문 밖 어딘가에서 보냅니다. 반면에 아파트에서는 사람이 고양이에게 세상의 중심이자 전부가 됩니다. 집사는 고양이의 놀이 상대이자 애정을 주는 이이며 모든 소통의 근원이죠. 이로 인해 반려동물과 보호자 사이에 훨씬 더 깊고 친밀한 유대감이 형성됩니다. 아파트 고양이들은 사람에게 더 의존적이며 주인의 관심을 더 갈구하고 그에 대해 무한한 사랑으로 보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절대적인 법칙은 아니며 고양이 개체별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대체적인 경향은 그렇다는 겁니다. 아파트에서 당신은 고양이에게 단순히 한 지붕 아래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고양이에게 당신은 온 무리이자 가족이며 세상의 전부인 셈입니다. 단독주택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많은 분들이 우리 고양이는 밖에서 자유롭게 지내니 삶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굳이 화장실을 자주 치울 필요도 없고 계속 놀아주지 않아도 고양이가 알아서 잘 논다고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고양이 자체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고양이의 모든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만약
고양이가 이웃집 화단을 엉망으로 만들거나 현관에 영역 표시를 하거나 더 심각하게는 희귀조류의 새끼들을 사냥해 죽이기라도 한다면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의 책임이 됩니다. 고양이는 침입성 포식자이며 이들의 자유로운 외출은 지역 생태계에 막대한 피해를 줍니다. 둘째, 끊임없는 걱정과 불안감에 시달릴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지금 어디 있지?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잘 지내고 있을까? 이러한 불안감은 밖으로 나가는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들에게 항상 따라다니는 그림자입니다. 결국 겉으로 보이는 편안함은 오히려 주인에게 막중한 책임감과 끊임없는 스트레스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집고양이 집사는 어느새 이벤트 매니저, 애니메이터, 심리 상담사 역할까지 겸하게 됩니다. 반려동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모든 책임이 집사에게 있기 때문이죠. 단순히 사료만 주고 출근할 수는 없습니다. 집사님이 없는 동안 고양이가 무엇을 하며 시간을 보낼지 고민해야 합니다. 인터랙티브 장난감을 놓아줄지 아니면 음악이나 고양이 전용 영상을 틀어줄지 말이죠. 또한 고양이의 기분을 계속해서 살펴서 지루함이나 스트레스 징후를 제때 알아차려야 합니다. 이는 동물과의 삶에 훨씬 더 깊이 관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을 고양이 스스로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습니다. 주변 환경, 모든 놀이, 모든 교감, 이 모든 것이 집사님의 책임 영역입니다.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바로 건강하고 행복하며 집사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반려동물입니다. 그 작은 생명은 바로 집사님의 든든한 보살핌 속에 있습니다. 재정적인 측면도 한번 살펴보죠. 단독주택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언뜻 보기에는 비용이 덜 들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비싼 캣타워나 끝없이 많은 장난감에 돈을 쓸 필요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는 착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밖에서 생활하는 고양이들은 건강상의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이는 곧 수의사에게 지불해야 할 잠재적인 비용이 천문학적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싸움으로 인한 농양 치료, 바이러스 감염 치료, 골절 수술 등 이 모든 치료는 엄청나게 비쌉니다. 여기에 더해 야외 활동을 하는 고양이들은 구충 및 외부 기생충 예방을 더 자주 그리고 강력하게 해주어야 하므로 이와 관련된 정기적인 지출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겉보기에는 저렴해 보이는 사육비용이 언제든지 가장 화려한 캣타워 가격을 훨씬 뛰어넘는 병원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반면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경우에는 상황이 사뭇 다릅니다. 초기 투자 비용이 상당히 들 수 있습니다. 좋고 튼튼하며 높은 캣타워는 결코 저렴하지 않죠. 고품질의 인터랙티브 장난감, 스크래처, 숨숨집, 선반 등 이 모든 것이 상당한 금액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출은 고양이의 건강을 위한 투자로 볼 수 있습니다. 풍부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활동량 부족과 스트레스로 인한 행동 문제 및 질병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에서 키우는 고양이의 경우 병원비는 일반적으로 더 예측 가능합니다. 정기적인 예방접종, 건강검진, 그리고 노령기에 발생할 수 있는 만성질환 치료 등이 주를 이룹니다. 길거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부상이나 감염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고액의 치료비는 피할 수 있죠. 결과적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아파트에서 고양이를 키우는 것이 오히려 더 경제적일 때가 많습니다. 만약 위험한 자유로움과 답답한 실내 생활 사이에 완벽한 중간 지점이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그런 곳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바로 캐티오라고 불리는 고양이 전용 외부 공간이죠. 이 공간은 완전히 밀폐되어 안전하며 집에 연결되거나 창문 밖으로 설치됩니다. 덕분에 고양이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세상을 구경하고 다양한 냄새와 소리를 맡고 들으면서도 완벽하게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캐티오 안에는 통나무, 선반, 고양이 풀 등을 놓아 고양이에게 더 풍성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내 생활의 안전함과 외부 활동에서 오는 자극을 동시에 제공하며 두세 개의 장점만을 모은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물론 캐티오 설치에는 비용과 공간이 필요하지만 만약 단독주택에 살면서 반려묘의 안전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집사라면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일 것입니다. 자주 이런 말을 듣곤 합니다. 메인쿤이니까 당연히 마당 있는 집이 필요해. 또는 브리티시 쇼체어는 아파트에서도 잘 지내. 하지만 실제로는 품종에 따라 고양이의 필요를 규정하는 것은 너무 단순한 생각입니다. 네, 벵갈이나 아비시니안 같은 일부 품종은 평균적으로 더 활동적이고 더 많은 자극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에서 키우면 안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아파트에서는 더 많은 수직 공간을 마련해주고 더 자주 놀아줘야 한다는 의미죠. 겉보기에는 조용해 보이는 페르시안도 지루함을 똑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품종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고양이 개개인의 성격과 기질입니다. 활동적이고 호기심 많은 고양이도 있고 집에서 쉬는 걸 좋아하는 고양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털 색깔이나 꼬리 길이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품종에 대한 고정관념에 의존하지 말고 우리 고양이의 개성을 잘 관찰해야 합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들어가 볼까요? 집과 아파트 중 하나를 선택할 때 중요한 것은 거주 공간 자체가 아니라 고양이의 성격 그 자체입니다. 만약 겁이 많고 불안해하는 고양이라면 아무리 안전한 구역이라 할지라도 바깥으로 나가는 것은 끊임없는 공포의 원천이 될 겁니다. 그런 고양이에게는 예측 가능하고 안전한 아파트 실내가 훨씬 더 편안함을 제공할 거예요. 반대로 활동량이 많고 호기심 넘치는 탐험가형 고양이라면 좁은 아파트에서 적절한 자극 없이 지내는 것은 고양이를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의 모든 것을 파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당신은 고양이의 환경을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거나 아니면 더 넓은 주거 공간으로의 이사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의 정답은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고양이, 그 고양이의 필요와 고유한 성격만이 존재할 뿐이죠. 그리고 집사로서 당신의 역할은 이러한 고양이의 필요를 깊이 이해하고 가능한 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충족시켜 주는 것입니다. 결국 집과 아파트에 대한 우리의 모든 논쟁은 하나의 간단하면서도 본질적인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고양이에게 이상적인 공간은 집도 아파트도 아닙니다. 고양이에게 이상적인 공간은 사랑하고 세심하게 신경 써주며 책임감 있는 주인 곁입니다. 당신이 수헥타르의 넓은 땅을 가진 거대한 저택에 산다 해도 만약 당신이 고양이에게 무관심하다면 고양이는 불행해지고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주 작은 원룸에 살아도 매일 반려동물과 놀아주고 편안함을 신경 써주며 고양이를 위한 공간을 꾸며주고 아낌없이 사랑을 준다면 그 고양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고양이가 될 것입니다. 고양이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벽이 아니라 바로 사람입니다. 당신의 관심과 참여, 당신의 시간, 그리고 이 놀라운 생명체의 본성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중요합니다. 자, 그럼 이 긴 논의의 결론은 뭘까요? 사실 승자는 없습니다. 저희는 단독주택에서 누리는 절대적인 자유가 종종 치명적인 위험과 만성 스트레스를 동반할 수 있다는 미신을 깨뜨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주인의 관심 없이는 숨겨진 위험으로 가득 찬 지루한 감옥이 될 수 있는 아파트의 절대적인 안전이라는 미신 또한 깨뜨렸죠. 결론적으로 핵심은 이겁니다. 단독주택이든 아파트든 고양이에게는 천국이 될 수도 지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상태를 오가는 유일한 스위치는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행복한 고양이의 가장 중요한 비결은 사는 공간의 크기가 아닙니다. 고양이가 어디에 살든 안전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자원과 시간, 그리고 사랑을 기꺼이 투자할 준비가 되어 있는 바로 주인의 적극적인 관심이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유익했기를 바랍니다. 만약 유익했다면 다음 반려동물 생활 분석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께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여러분의 고양이는 어디에 살고 있나요? 아파트인가요? 아니면 단독주택인가요? 그리고 여러분은 어떤 장점과 단점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